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태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목요일 1교시에 해당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은 인터넷 강의, 온라인 강의가 조금 익숙해질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마 이 정도까지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과 공간 체계가 국토부터 시작해서 광역계획, 도시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그리고 뭐 이렇게 도시 군관리계획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중간에 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여기에 들어 있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오면서 상당히 광역계획에 대한 그런 비중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역계획은 뭐 그런 것이었죠. 뭐였습니까? 광역계획, 예를 들면 진주와 사천과 같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뭐 그런 형태죠. 물론 두 개뿐만 아니라 뭐 산청군도 되겠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근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런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뭐 그런 요구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말하자면은 국토 지역계획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도시공학과에서 계획을 그래도 배웠다.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책에, 이 체계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기사에 빠짐없이 나오는 법규와 이런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반드시 뭐 사진을 찍어 놓듯이 이렇게 딱 용어와 구조 체계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약 75분이기 때문에 약 한 40분 정도 동영상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토계획 사례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자를 배웠나요?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이게 뭡니까? 도죠, 그죠? 도면할 때 도자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는 뭐 그겁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여러분들이 그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국토계획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20년 단위죠. 20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공교롭게 보니까 4차는 20년까지니까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죠?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차 다음은 뭡니까? 5차죠. 그죠? 5차 계획을 만들어서 이미 거의 공표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에서 보면 이게 4차까지는 이러한 이제 지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디에 뭘 하겠다, 여기는 뭘 하겠다, 여기 진주 지역에 뭐 많이 없는데요, 그죠? 이런데 신항만을 어떻게 하겠다, 뭐 도로 철도 노선을 어떻게 깔겠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총괄적으로 이렇게 다 도면화해서 나타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토계획에 이게 점 하나 찍는 거, 이렇게 점 하나 찍는 거. 예를 들면 진주시에 뭘 하겠다든지
혁신도시를 하겠다 하든지, 그럼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산업단지를 뭐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해주겠다 든지 이런 게 하나 찍혀 있으면 정부에서 뭐 헛소리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거 하면 뭐 이게 뭐 당장 문제가 발생하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각 지자체에서 이런 자기 지역에 점 하나 찍으려고, 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사업이죠, 그죠? 국가 사업을 하나 찍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그렇게 합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시장이나 군수 또는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야 내가 이거 국가 이 국토계획에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내 사업을 따왔어 뭐 이렇게 해서 선거에 활용하기도 하고 뭐 자기의 훈장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뭐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년인데 이거는 주로 이런 국토계획 이런 거는 어디서 수립을 할까요? 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도대체 어디서 할까요? 바로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국토의 최상위의 계획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부서 국토중앙부서 국토부 국토교통부죠, 그죠? 교통부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이걸 책임을 지고 이렇게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걸 계획을 수립할 만큼 그렇게 뭐 한가롭거나 또는 그런 계획 마인드, 계획 실력이 스킬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주로 연구원에다가 이렇게 맡깁니다. 국토부에는 이 국토부 산하에 여러 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 기관들이 있는데요. 여러 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소도 있고 또는 사업부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또 연구소가 있고 사업부서도 있고 뭐 다른 어떠한 뭐 기관들이 무슨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관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관리를 하거나 사업을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산하에 연구원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국토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선배들 상당한 수가 지금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 우리나라 최고의 국토에 관련돼서 하는 연구소죠.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박사를 받아야 여기에 요즘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띵크탱크 두뇌 집단들. 그래서 석사 학부를 졸업해 가지고는 여기에 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석사 정도를 받으면 여기에 연구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간제 임기를 약 뭐 2년이나 이런 것을 두고 채용 근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또 2년마다 이렇게 계속 이제 계약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대학원 나와가지고 석사를 받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박사 학위를 이제 받으면 이제 정규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연구 인력으로서 뭐 정규직으로 뭐 된다든지 책임을 가지고 연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것으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연구소에서 연구를 좀 뭐 연구직으로 좀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뭐 석박사를 받아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최고의 연구기관은 국토연구원입니다. 국토연구원 지금은 대전 세종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그런 중앙에 있는 그런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전부 다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런 차원에서 국토연구원이 서울에 있다가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아까 국토부 밑에 이렇게 연구소도 있고 이렇게 사업소가 있고 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LH가 있죠, 그죠? LH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에 와 있는 LH가 있습니다. 그래서 LH는 국토부에 이렇게 그 국토부에서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소죠, 그죠? 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주거단지 LH 주거단지를 만든다든지 임대주택을 뭐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청년주택 뭐 이런 것을 만들고 있죠, 그죠? 뭐 그런 재생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LH가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1년에 뭐 저기 사업이 뭐 몇십 조 이렇게 전국에 사업을 하고 있죠. 엄청난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H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LH가 가시권에 들어왔죠, 그죠? 작년에도 뭐 대여섯 명 그렇게 취업을 했고요. 지금은 약 20%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지역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경남 쪽에서 지역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앞으로 30%까지 올리라고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 지금 뭐 대여섯 명인데 그죠? 우리 과에서 1년에 이제는 뭐 7, 8명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뭐 그런 아주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행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죠. 어제는 그 LH에 뭐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여러분 올해 졸업한 2월달에 졸업한 학생이 부산 울산 본부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한 2달 정도 됐는데 현장에서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또 그게 지금 부장 여러분 88학번 우리 1회 2회 졸업생 88인지 89인지 그 부장도 있고 그 밑에 그 한 4, 5년 전에 졸업한 성뭐뭐라고 하는 뭐 그런 여학생 그리고 이번에 취업한 들어간 정모식이라고 하는 그 여학생 이 둘이가 부산 울산 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 때문에 가서 이 친구를 만나고 그렇게 왔는데 아주 뭐 일도 잘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뭐 준비를 잘하면은 뭐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토지역계획도 그게 기사 자격증 과목에 기사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차 국토계획인데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5차 국토계획을 마련했는데 여기 20년부터 40년까지 그래서 국토계획 경상남도에서는 도계획 또 진주시에서 하는 시계획 이런 것은 전부 다 목표 연도가 20년이죠, 그죠? 이거 뭐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이죠.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고 있는 세상에서 20년 후에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그걸 준비를 계획을 하겠느냐? 그게 뭐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긴 장기 계획으로서 20년 계획을 마련해 놓고 5년 단위로 수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법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되게 큰 변화가 있으면 이 수정 계획을 사항에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국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 이거 보세요. 지금은 오차다. 이름은 국토 종합 계획이다. 목표 시작 연도와 목표 연도는 2040년도까지 20년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자, 이것입니다. 인구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재해,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IoT하고 AI, 첨단 기술을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 우리 국토도 바로 이런 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국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IoT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런 것을 뭐 합니까? 어떤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 과에서 앞으로 먹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을 보면 바로 뭡니까? 스마트 시티죠, 그죠? 스마트 시티가 핵심적인 그런 사업 분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뭐 5년 정도까지는 우리나라의 우리 분야입니다. 우리 분야에서 먹고 살아야 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면은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겠습니까? 바로 urban 리제네레이션이죠, 그죠? 리제네레이션, urban 리제네레이션입니다. 뭡니까? 도시 재생이죠, 그죠? 도시 재생. 이 두 가지가 우리 학과의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중요한 먹거리가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학년이니까 좀 더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학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국가적으로 재생 사업을 이번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고 있잖아요. 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국가와 경상남도가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바로 이 대학에서 바로 이 재생사업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 경남에 보면 몇 개 시군이 있나요? 우리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죠, 그죠?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지금 못 살겠다고 도시 재생을 해야 된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시군에 이 도시 재생센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지금 18개 시군에서 17개가 센터가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주죠, 그지? 진주에서 도시 재생을 이제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막 지원도 하고 도에서도 지원도 하고 또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기도 하고 수요도 있고 그래서 재생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이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어디 갔습니까? 가을에 그 영남제 하면서 창원 마산의 창동에 마산 도시재생센터 방문해서 그렇게 설명도 듣고 했죠, 그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센터가 진주에도 만들어지고 사천에도 만들어지고 뭐 산청에도 만들어지고 하동에도 만들어지고 뭐 거제 통영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이런 진주에도 가 있고 이 사천에도 있다가 지금은 없고요. 하동에도 가 있고 또 어디야 이 전라남도 전남의 광양에도 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8개 시군이니까 그죠? 마산에 가장 많이 있죠, 그죠? 마산에 몇 명 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이 있으니 매년 한 명만 뽑더라도 18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겁니다.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좀 하자 해가지고 이런 대학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재생을 체계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공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모 사업. 그래서 이 공모 사업에 당선이 되면 1년에 뭐 몇 억씩 이렇게 그 보조금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각종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현장 실습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재생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과에서 스마트 시티와 도시재생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좀 공부를 익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가고 싶어하는 LH 준비도 하고 또 뭐 재생센터 또 공직 뭐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 중심으로 해서 대학원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직종의 분야의 업무에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런 석박사 과정을 받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대학원에 대한 그런 수요 인식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요즘에는 뭐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대학원 나와서 뭐해? 뭐 석사 학부 나와도 취업이 좀 어려운데 석사 나오면 더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석사 정도를 하면 뭐 사회적으로 요즘 학력 인플레가 되다 보니 석사 정도를 받아야 그래도 조금 더 수준 있는 그런 업종 기능에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고 이런 뭐 이게 이제 보면 국토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사업이나 계획을 하게 되 플래닝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꼭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한다기보다 만들어야 되죠, 그죠? 자 비전 영어로 뭐죠? 비전 말 그대로 비전이네요. 비전. 그 다음에 목표 goal이죠, 그죠? goal 또는 objective라고 또 합니다. 이거는 다소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가깝고요.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깝고 goal은 목표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쪽에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비전, 목표, 전략은 영어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전략. S로 시작하는 게 뭐 있습니까? 스트레트지죠, 그죠? 스트레트지, 스트레트지. 복수니까 IS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지? 그래서 비전, 골, 스트레트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용어도 이제 알아야 둬야 되겠습니다. LH 가서 뭘 하겠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이제 알아야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비전 하우스라 비전 하우스 이게 이제 이렇게 해도 그랬지만 이제 뭐 비전 하우스라고 하는 건 우리 도시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렇게 되게 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비전, 예를 들어서 모두를 위한 이렇게 목표 비전을 그리고 이 밑에 목표를 되게 한 4개 정도 이렇게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전략을 붙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게 뭐 같이 보입니까? 집같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비전 하우스다 이렇게 사회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잘 기억을 해서 현장 업무할 때 이래 뭐 한번 합시다든지 비전 하우스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친구 좀 그래도 뭔가 좀 뭐 개념이 잡혀 있네 이렇게 또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실무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조작이 좀 서툴렀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안 되네. 자, 그래서 5차 국토계획의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이런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전략으로서 인구 감소를 위한 국토 공간 구조 개편, 국토 환경의 연결성 강화, 기후 변화, 첨단 기술, 남북 뭐 이런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국토 공간의 구조 개편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토 관리 그리고 첨단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국토 공간을 만들어야 하나. 지금 국토 계획입니다만 이 국토를 뿐만 아니라 이 도시 공간과도 똑같습니다. 국토가 첨단화되고 이렇게 된다면 도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여러분들이 도시과에서 이제 배워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단어 하나를 골라서 계획서를 이렇게 비전 하우스로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정말 이게 고도의 그런 시간을 들여서 개념을 컨셉을 정리하는 그런데 노하우가 필요하고 시간과 그런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걸 외우라고 하는 뭐 수업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외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그 5차 국토계획에서 도시공간에 변화가 필요한데 그 개념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진주를 볼까요? 진주가 이렇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다. 진주에 도심이 있고 물론 지금은 뭐 도넛 현상, 도심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지금 이게 구멍이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도심이 있다가 교외화 되죠. 교외화. 변두리에 집을 짓고 도시개발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은 뭐죠? 예를 들면 평거동에 택지개발을 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혁신도시를 만들었다. 여기 밑에 가자동 중심으로 대학촌을 만들었다. 위쪽에 뭡니까? 저게 평거동 쪽에 평거동이 아니라 그게 어디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북쪽에 산청 올라가는 그쪽에 그쪽에 아파트 단지 막 개발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 막 이렇게 이 도시가 옛날에는 이렇게 됐다가 도시가 이렇게 돼 있다가 그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죠, 그죠?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집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고령화되고 인구수가 줄어드니 교외 지역에 이런 데 집을 만들어 놨지만 빈집도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엉망이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구도 줄어들고 하니 다시 뭔가 이 집약을 해서 교외 지역은 이렇게 자연으로 돌려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뭡니까? 컴팩트 압축이죠. 압축 개발 압축 개발 압축 개발 이렇게 막 그 교외 지역에 도시가 개발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뭐 집을 지었으니 뭐 전기선도 끌어다 줘야 되죠. 상하수도도 끌어다 줘야 되죠. 학교도 만들어 줘야 되죠. 또 보건소도 만들어 줘. 버스도 이렇게 갖다 이제 노선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니 얼마나 기반 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비효율적인 이런 것은 앞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집약적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저밀도로 이렇게 스프롤, 어반 스프롤이죠. 어반 스프롤, 어반 스프롤. 교회 확장, 교회화, 교회화죠, 그죠? 교회화. 뭐 이런 그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책을 통해서 책에 있는 것만 달달달 외우고 또 시험제에 나오는 거 이것만 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내가 하고자 그렇게 뭐 생각을 많이 하겠죠.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사회에서 실무에서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피부에 안 와닿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 막 나와서 중요한지 안 한지 그건 모르겠지만 실무에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감을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통해서 뭐 강조도 하고 밑줄로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들을 때는 그렇죠. 되게 그렇습니다.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런 것 같구나 이렇게 하지만 지나고 나면 뭐 기억이 안 남죠, 그죠?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이 명강이 텔레비에서 하는 뭐 이런 명강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뭐 이렇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명강일수록 지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뭐 그런 게 기억이 안 나는 정말 좋은 강의 들었다 이렇게 뭐 느낌은 들지만 야 내가 뭘 들었지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했지 뭘 들었지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는 뭐 그런 게 명강이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치우더라도 하여튼 이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나 흐름들 이런 것을 이제 파악을 강의를 통해서 교과서에 없는 거를 잘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는 되게 뭐 오래된 거는 10년, 20년 이래 된 것도 있고 물론 그 사이에 뭐 개정판이 나오고 또 합니다만 합니다만 뭐 그런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뭐 그런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팩트, 컴팩트 시티. 앞에서는 스마트 시티, 여기는 컴팩트 시티. 뭐 이런 종류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개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개념들을 LH 가면 많이 볼 겁니다. LH 취업을 하면 이런 그림들을 앞으로 뭐 5년, 10년 사이에 많이 보고 이런 개념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LH 여러분 좋아하니까 만약에 간다면은 앞으로 국토교에서 이런 개념을 정부에서 내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주시에 어느 지역에 뭐 문산이나 뭐 또는 정촌이나 뭐 이런데
외곽 지역에 뭐 예? 외곽 지역에 뭐 택지 개발을 하자, 뭐 아파트 단지를 만들자, 그런 LH의 사업을 만들면 이거는 이제 뭐 좀 잘 진행이 안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또 수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국토 개발을 간다 그러면 뭡니까? 이걸 반영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취업을 해서 LH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여기에 맞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창조적으로 이렇게 무슨 사업을 만들어서 과장한테 결제를 올리고 과장이 차장, 부장 해서 뭐 쫙 본부장, 처장, 본부장 해서 사장의 결제를 받으면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LH에 가거나 어느 직장에 가거나 그 직장을, 기관을, 조직을 발전시키고 경쟁력 있게 생존을 하려면 바로 이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이렇게 이제 해줘야 그런 지군이 되는, 정식 지군, 제대로 된 지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 트렌드, 정부의 트렌드, 도의 트렌드, 사회의 트렌드 뭐 이런 걸 잘 이렇게 캐치를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자꾸 이제 딴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딴소리가 아니라 내가 뭐 한 30년 하면서 이 현장도 뭐 접해보고 또 교육도 접해보고 하면서 지금 나는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제 학생 여러분들에게는 실무를 안 하다 보니까 당장 점수를 따야 되는데 당장 뭐 무슨 기사 시험을 쳐야 되는데 취업 준비를 돼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잘 그게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죠. 체감이 잘 안 돼요. 체감을 비교적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말하자면 수업에서 이런 실습 과목인데, 실습 과목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실습 2학기 때 여러분 하겠습니다만, 또는 졸업작품 이런 것들은 실무죠. 실무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실무를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흐름들을 잘 반영을 해서 그런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익히게 되겠지만 강의와 시험과 강의실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는 뭐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도 보는데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5차 국토계획의 내용을 보면 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라시아 교통물류. 우리 도시공학과는 도시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국토계획, 뭐 도시설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교통과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죠, 그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 시티나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교통 이 부분이 매우 또 중요한 그런 분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죠, 그죠? 모빌리티. 아마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거는 뭐 앞으로 한 다다음 주 정도쯤 돼야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고 앞에 이제 우리나라의 흐름 트렌드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한 서너 시간 더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죠, 그죠? 모빌리티 세상입니다. 모빌리티 세상. 그래서 이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자율주행이죠, 그죠? 자율주행.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이건 뭡니까? 내가 김성문 교수님이 교통을 하고 있는데 김 교수님의 영역까지 내가 침범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킥보드 같은 거, 킥보드 같은 거 뭐 이런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런 것이 앞으로 이렇게 스마트화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될 수 있도록 뭡니까? 기반 시설 우리 도시계획에서 하면 도로 노선이나 도로 체계를 갖춰야 되고, 그죠? 국토계획에서도 바로 그런 뭐 이런 교통 도로망 체계, 철도망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춰줘야 돼. 그래서 이게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를 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몇 분이요? 40분 벌써 40분이 됐네요. 그래서 시간이 내가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이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이렇게 퍼져가서 좀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뭐 나름대로 중요한 그런 우리 이슈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잘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철도망이죠. 철도망 이 그림도 상당히 많이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 철도 이게 지금 우리 핫 이슈가 되어 있죠, 그죠?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뭡니까? 에, 에, 남부 내륙 철도 KTX를 그죠? 김천에서 진주를 통해 가지고 이게 거제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이 철도를 이제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마 내년 정도부터 아니요 후내년 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창원에서 조금 딴지를 걸어서 지금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남부 내륙철도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지금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내륙철도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앞으로 뭐 우리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겠죠? KTX 우리 지역이 원하는 그런 게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딱 떠올려야 되는 거죠. KTX 야 좋구나 좋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은 이제 도시공학과에 도시계획을 배우고 이렇게 했으니 이제 이걸 들으면 야 그럼 도시가 어떻게 변하겠다 그걸 예측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LH 가도 마찬가지. LH에서 사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남부 내륙 철도가 만들어진다면, 자 여기에 LH에는 본사가 있고 진주에 본사가 있고 부산, 울산 본부가 있고 창원에 경남 본부가 있습니다. 경남 본부. 그럼 경남 본부에 만약에 본사에서 취업해서 경남 본부로 갔다 배치를 받았다 그러면 경남 지역에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만 사업화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LH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남부 내륙 철도로 만들어지는데 그럼 LH는 뭘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이제 되는 거죠. 그 혹시 뭐 1차 합격해가지고 면접에 간다, 면접 시험을 친다. 아 그러면 나는 LH가 뭐 이게 하는데 남부 내륙 철도가 생겼다. 아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뭐 어떤 그 식으로 LH에서 뭐 사업화해서 정말 이게 바람직한 도시개발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런 식으로 딱 이야기하면 얼마나 또 임팩트가 있겠어요, 그죠? 바로 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뭐 LH에서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스마트 시티 하려면 뭘 해야 되나? 나는 모빌리티가 중요하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듣고 또 내가 보니까 한 것 같더라. 그럼 모빌리티에서 LH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뭐 그래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북 내륙 철도하면 바로 이것이죠. 역세권 개발. 음? 우리 진주 신진주 지역 역세권 개발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40분을 약속을 했는데 조금 45분이 됐네요. 뭐 하여튼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